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버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 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즐거운 편지 황동규. 안녕하세요. 밤에 듣는 감성문학 시인은 별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황동규 시인입니다. 짝사랑 해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안타깝게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몰라요. 그런 사랑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앞서 읽은 시 즐거운 편지는 황동규 시인이 고등학생 때 어떤 여학생을 간절히 짝사랑하며 쓴 작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제목이 즐거운 편지일까요? 지금 나의 사랑은 가장 일상적인 일들처럼 사소한 것이겠지만 언젠가 그대가 괴롭고 힘들 때 나는 비로소 그대 앞에 나설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나의 사랑도 끝나겠죠. 그때까지 당신을 사랑하는 나의 자세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바보 같죠? 사랑은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바보 같은 사랑 고백을 즐거운 편지라고 했습니다. 황동규 시인은 소설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님의 장남입니다. 1938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후에 가족과 함께 월남했고요. 전쟁 중에는 대구와 부산으로 피난을 다니면서도 껌파리도 했다고 하네요. 윤동주와 김소월을 읽으면서 문학의 꿈을 키운 시인은 18살에 현대문학지에 즐거운 편지를 발표하면서 작가로 데뷔합니다. 작가로서 60여 년 동안 17개의 시집을 간행했네요. 그는 새로운 시집을 낼 때마다 늘 새로운 시에게를 보여줬어요. 80을 훌쩍 넘긴 노 시인은 지금도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황동규 시인의 대표작은 70편에 이르는 풍장 연작시입니다. 1982년에 풍장 1을 발표했고요. 1995년에 풍장 70을 발표하면서 시리즈를 마감합니다. 풍장은 장사 방법의 하나죠. 황동규 시인은 풍장 시리즈를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자신만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황동규 시인의 대표작 풍장 연작시 중 첫 번째 편을 읽어봅니다. 풍장 1.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다오.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놓고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곰소쯤에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 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있다가 선유도지나 무인도지나 통통 소리지나 배가 육지에 허리대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손목시계 부서질 때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튕기는 씨들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다오. 어금니에 박혀 녹스는 백금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 바람 이불처럼 덮고 화장도 해탈도 없이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다오. 풍장은 시신을 사람이 없는 곳에 버려두어 비바람에 자연히 없어지게 하는 전통적인 장사 방법을 말하죠. 이 시는 유서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풍장을 하기 위해 무인도로 가는 시신은 가방도 옷도 구두와 양말도 벗고 손목시계 부서질 때 시간도 떨어뜨립니다. 세상에서의 인연과 문명의 흔적을, 그리고 자신이 지나온 시간까지 벗어버리고 화자인 시신은 바람과 하나가 됩니다. 이 시는 죽음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단지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황동규 시인은 여행벽이 심하기로 알려져 있어요. 충동이일 때마다 목적지 없는 여행을 거듭했다고 하네요. 여행은 그에게 삶에 대한 깨달음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배가 운행 중 잠시 들르는 항구, 황동규의 시 기항지입니다. 기항지. 걸어서 항구에 도착했다. 길게 부는 한지의 바람, 바다 앞에 집들을 흔들고 긴 눈 내릴 듯 낮게 낮게 비치는 불빛. 지전에 그려진 반듯한 그림을 주머니에 구겨넣고 반쯤 탄 담배를 그림자처럼 꺼버리고 조용한 마음으로 배 있는 대로 내려간다. 정박 중에 어두운 용골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항구의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에는 수삼 개의 눈송이, 하늘의 새들이 따르고 있었다. 이 시에 그려지는 것은 화자의 눈에 비친 항구의 풍경들입니다. 부는 바람, 흔들리는 집, 낮게 비치는 불빛, 정박 중인 배의 용골들. 용골이란 배를 지탱하는 구조물을 말한대요. 배 밑에 길게 늘어져 있는 거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눈송이와 새들. 이 시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화자의 정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싸늘함, 외로움, 우울함과 같은 것들이요. 걸어서 항구에 오는 화자, 정박 중인 배는 다시 떠나야 하고 어두운 하늘에 날리는 눈송이들, 머물지 못하고 다시 떠나야 하는 화자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객관적 상관물들이죠. 황동규 시인의 슬픈 사랑 이야기, 조그만 사랑 노래, 그리고 더 조그만 사랑 노래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그만 사랑 노래.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더 조그만 사랑 노래. 아직 멋지 않은 몇 편의 바람. 저녁 한 끼에 내리는
젖은 눈 혹은 채내리지 않고 공중에서 녹아 한없이 달려오는 물방울. 그대 문득 손을 펼칠 때 한 바람에서 다른 바람으로 끌려가며 그대를 스치는 물방울.